안녕하세요, 오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진혜 씨. 네, 진혜 씨? 네, 네, 네. 키스 어디서까지 해보셨어요? 장소 좀 물어봅시다. 키스 어디서까지 해봤냐고요? 뭐 한 100여 번 되니까 네. 네, 이런 데서까지 해봤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뭐 주변 시선을 뭐 별로 안 보고, 네. 예. 보통 그 되게 돋보이는 연인들은 의식하고 하거든요. 돋보이는 연인들은요. 그렇죠. 와, 쟤들 봐. 오 이렇게. 오. 그러면 살짝 의식하고 그래요? 액션 들어가는. 김소영 씨는 어느 쪽인데요? 전 당연히 의식하는 쪽이죠. 어디 숨어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렇듯 치고 어찌나 씨 그래서 어디서까지 해보셨냐고요? 어디서까지 해봤냐고요? 네. 뭐 공공장소부터 해가지고요. 한 쭉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봐요. 구체적으로요? 네.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네. 한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사실. 최근에는 어디서? 최근에라고 해봤자 벌써 한 20-30년 전이니까. 기억에서 사라질 네. 법도 하네요. 장소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요. 네. 왠지 좀 이렇게 좀 안 돼 보이고 이러세요. 오늘 단어를 꺼내는 순간. 기억이 잘 나나 보죠? 김소영 씨? 그럼요. 어디인데요? 그 상상 임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상상 키스 이런 거 있거든요. 상상 키스 하셨어요? 예. 이야. 내가 피해가려고 했는데 내가 내 무덤을 팠네요.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네. 그 속인다고 저기 다 알아요. 이게 얘기하면은 하다 보면 나온다고. 네.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상상해봐요. 네? 상상 키스? 상상 키스? 그거예요. 그거 상상하면 돼요. 아니 그런 거를 어떻게 되나? 그게 혼자서 이게 그러면.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 하지 아무나 못해요. 특별한 경험입니다. 네. 그래요? 자, 뭐 김성 씨가 지금 이 얘기 꺼낸 이유는 네. 그 알바를 하면서 한국에서 그 뽀뽀를 하더라. 그쵸. 손님들이 딸랑하고 문 열고 들어왔는데 그냥 하더라. 뽀뽀를 하더라. 알바면은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뽀뽀만 열심히 하더라 이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인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네. 일하던 알바생은 손님이 와도 인사도 안 해요. 뭘 물어봐도 대꾸도 안 한다고요. 이런 얘기를 듣고서 이상하네 하고 매장 안에 CCTV를 돌려봤더니 네. 남자친구 데리고 와서 손님들이 와도 계속 그렇게 애정행각을 했다고 하네요. 예, 실제 사진에는 그 보니까는 CCTV 그 사진도 나와 있는데 네. 둘이 하나가 된 뱀 아니에요? 이거 휘감겨 있는데? 사진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렇게 일하는 장소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뭐 애정행각 네. 뭐 이렇게 해도 되나 싶기는 한데 말이죠. 그렇죠. 예. 사장이 이제 알바생한테 매장 안에 그 애정행각 CCTV를 보여줬대요. 적당히 좀 하지. 이게 뭐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아니 너무 급했나? 근데 이게 또 네. 법적으로는 불법이라고 하네요. 알바생이 이제 화를 낸 거예요. 그쵸. 예. 아니 왜 CCTV 보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알바 감시하려고 CCTV 해놨냐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핑계가 알바생은 여자였나 봐요.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반가워서 그랬는데 뭐 왜 그러냐 도대체 막 이렇게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한 거에는 이유가 있었다. 네. 예. 일단은 그 CCTV를 말이죠. 네. 그 직원들 감시용으로 보면은 이게 불법이래요. 그렇다고 하네요. 뭐 이제 매장에 도둑이 발생 이럴 때 돌려보는 건 괜찮은데 예. 얘가 일을 똑바로 하는 이렇게 보는 거는 불법이라고 하네요. 실제 CCTV가 범죄 예방, 수사를 위한 목적 또는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용도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네. 만약 알바생을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이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약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예. 분명히 알바생도 잘못했는데. 아니 그러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둑을 맞았다거나 아니 뭐 없어진 게 있나 누가 가져가는 건 없나 이렇게 돌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주인 뭐 입장에서. 수는 있는데 예. 어쨌든 그런 상황이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CCTV 보고 나서 너 왜 그랬어 이러기도 좀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인가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CCTV를 보고 있다가 그 장면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가게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마침 오셨어요? 이러면 나 보다가 아니 TV 보다 왔지 이렇게 해야죠. 그렇군요. 어쨌든 그 일하는 데서 이렇게 네. 애정행각 버리는 건 좀 너무 심하고 잘못된 건데도
네. 예, 이제 알바생이 또 당당하게. 이렇게. 예. 요즘 거리에서 그런 장면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아 거리에서요? 네. 한 번도 못 봤는데 뭐 눈에 뭐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어쩌다 어디서 그렇게 봤어요? 됐네요. 아니 한국에서 횡단보도 건너다 말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니 뭐 상상 키스에 대학생들. 이어가지고 지금 이상한 거 상상 그 환상 보는 거 아니에요? 환상? 어쩌다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입니다. 어쩌다. 어쩌다. 네, 하드시 알고시 첫 번째 아바나 중국은 요 기밀 문서가 공개가 됐다고 하네요. 예. 2016년에 그 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 그 근무자들을 시작으로 해서 뭐 전 세계 근무자들, 중국, 유럽, 뭐 아시아 각지의 미국 외교관, 뭐 정보요원 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갑자기 현기증, 두통, 예. 피로, 메스꺼움, 인지장애 등등 이런 증상을 겪는 것이 좀 이상하다. 자연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이 된 거죠.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적들의 그 전자기파 무기에 의한 공격이다.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그거를 이제 그 규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못했대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이게 적국의 공격이나 에너지 무기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뭐 매우 낮다. 근데 되게 이상한 건 말이죠. 네. 전 세계 각국의 미국 대사관 사람들의 그 직원들이나 가족들이 딱 그런 사람들만. 이런 그 증상을 겪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가? 근데 이게 이제 기밀 문서가 공개가 됐는데 공개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요렇게 네. 공개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절대 아니다.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기밀 문서에서는 전자기기 공격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뭐 요렇게 네. 아직은 뭐 정확하게 규명된 건 아니에요. 근데 뭐 때문인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게 아닌 건 아니었다네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이제 뭐 정확한 건 모르고 어쨌든 이제 그 아바나 증후군 때문에 네. 그 극초단파 이런 게 이제 공격에 저 건강에 이상을 줄 수 있나 없나 이런 걸 지금 규명을 하려고 네. 작년 9월부터 미국의 한 연구실에서 이제 동물 실험을 의뢰했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건강 이상을 일으키는지 의뢰해서 최근 보도를 했다고 하네요.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전자파 하잖아요. 네. 전자파를 혹시 뭐 이렇게 좀 뭐 느낀 거 있어요? 심증은 가는데 뭐 약간 물증이 없다 이런 거. 저는 신체적으로 변화는 못 느꼈는데요. 그 방송국에 있으면 네. 전자파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편집하는 PD들이 대부분 네. 딸을 낳나 아들을 낳나 뭐 그게 전자파 때문이다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있어요. 아들을 낳은 것 같네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남자 PD들의 경우에 꼭 아들만 아들을 낳는 낳고. 거예요. 네. 그것도 이게 지금 이제 기밀 문서가 공개가 됐는데 말이죠.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 네.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전자레인지 앞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건강이 좋아졌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전자파 뭐 우리 그 옛날에 그 전기 장판 네. 그것도 이제 전자파 때문에 안 좋다 막 이래가지고. 맞아요. 그 얘기 듣는 순간부터 머리도 아프고 거기서 네. 자고 일어나면 몸도 찌뿌듯하고 그랬죠. 그리고 그래가지고 또 뭐 한참 뭐 전자파 차단 그렇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뭐 심지어 차단 그 왜 핸드폰에도 네. 금딱지 같은 거 막 붙이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전자파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 우리 주변 전체가 뭐 다 하지 마. 쏘지 말라고. 전자파인데 네. 이게 지금 해결이 될까 싶긴 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 뭐예요? 그 송전탑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안테나 세운다든지. 네. 그런데 근처는 좀 안 좋긴 한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같은데도 그거 이제 설치가 돼 있으면 그 아래쪽에 사는 사람들은 좀 머리가 아프다든지 네. 뭐 건강상의 이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 있네요. 네, 기밀 문서가 공개됐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 얘기인데, 야, 요거 이제 배달 라이더가 네. 이건 뭐 장난이라고 해야 되나 악의적인 어떤 복수 같아요. 왜 그거 있잖아요. 배달하려고 라이더가 딱 내렸을 때 네. 조금 이제 문이 열려 있길 바라면서 위층도 누른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후딱 뛰어갔다 오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닫힌 버튼 막 눌러서 기어이 닫고만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복수가 아닐까. 저는 이 사건 이렇게 봅니다. 자, 어떤 사건이냐면요. 엘리베이터의 열림 닫힘 버튼 있잖아요. 네. 그 닫힘 버튼에만 그 본드 붙여가지고요. 앞핀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앞정. 무심하게 이렇게 누르면 앞정에 찔리는 거죠. 정확하게 그 버튼 중간에 앞정이 이렇게 네. 딱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그 버튼 자체가 그 알루미늄으로 돼 있잖아요. 네, 스테인리스 스틸. 스테인리스. 네. 그래서 알루미늄이죠. 철 조각이 이게 네. 앞핀하고 똑같은 재질이잖아요. 더 눈에 안 그렇죠, 띌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이걸 붙이고 도망치는 배달 라이더가 있었다. 지금 네.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는 거죠. 입주민이 실제로 터치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이제 CCTV 보니까 이 사람이 붙인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소영 씨가 얘기한 것처럼 무슨 앙심이 좀 있었나 뭐 그쵸. 이런. 근데 앙심이라고 해도 좀 위험하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그렇죠. 예, 아이들이 누를 수도 있고. 그리고 보통 그 닫힌 버튼 안 보고 누르잖아요. 대충 감각적으로 이렇게 누르잖아요. 보고 누르죠. 그 버튼 그래요? 많은데 어떻게 안 보고 눌러요? 딱 보고 딱 이게 누르죠. 딱 이렇게 보면 에? 딱 이렇게 딱 누르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니 안 보고 컴퓨터 자판도 나 그런 식으로 쳐요. 내가 외운 게 아니에요. 이게 딱 여기가 손 여기 여기 이렇게 딱 치는 거지. 아니 자판은 안 본다 그래도 엘리베이터 버튼은 안 보고 누르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서 생각해도. 가끔 닫았는데 열린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 누르신 경우 아닐까요? 비상 버튼만 안 누르면 되죠. 뭐. 하여튼 진짜 이런 위험한 행동 장난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그러게 장난치면 말이에요. 안 되죠. 맞습니다. 자, 다음 하디슈는요. 식물들이 아프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식물들이 아픈 거를 제가 실제로 목격을 했죠. 정말요? 그럼요. 시들시들하다가 애가 말랐어요. 김소영 씨는 참 또 놀랍게도 네. 남들이 잘 목격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하시더라고요. 제가요 네. 어제 그 요만한 화분 안에 들어있는 네. 꼭 가짜 같은 식물을 하나 샀거든요. 진짜더라고요. 예. 조그만데 꽃도 펴 있고 화분이 주먹만한 거, 조그만 화분이 거. 주먹만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데 예. 식물이 선인장 같은 거. 네, 근데 가시는 없어요. 네. 근데 꽃도 피고 되게 가짜 같은데 진짜예요. 네. 실제로 이제 어떻게 키우는 법 이런 거 다 들어가니까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식물들을 잘 대해야 되겠다. 미안해요. 얘들이 아플 때 아니 아마 식물이 아픈 걸 봤다면서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난 식물이 아픈 거 봤다 그래가지고 진짜 와 신기하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씨앗 뿌려서 싹 틔운 네. 콩은 하나 말라 죽였고요. 어제 새로 산 그 선인장 같은 거는 네. 보니까 정말 정성을 기울여서 얘가 정말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 거였는데 제가 좀 끊어드려야 되는데 이게 아니, 좀 도와주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할 말 있어요? 할 말 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식물이 아픈 걸 봤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게 궁금할 뿐이에요 사실. 식물이 아픈 거는 네. 보면 알죠. 그만하시죠.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되잖아요. 뭐라고요? 싫어요. 싫다고요? 싫다고요? 아 예. 그래요. 그러면 식물 아픈 거 많이 경험하신 김소영 씨랑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진짜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저기 해리포터 있잖아요. 네. 해리포터 영화에 그 맨드레이크라는 식물이 있는데 거기 네. 나오는 게 이제 약초인데 뽑히면 괴성 지르는 약초가 있어요. 오. 그 주인공 그 학생이 그걸 뽑으니까는 이제 약초가 괴성을 지르는. 네. 그래서 이제 학생이 그 기마개를 안 하고 있다가 괴성에 놀라서 기절하는 그런 영화의 장면이 나오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아파서 뭐 비명을 지르거나 뭐 이런 식물이 있다는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식물들도 아프면은 소리를 낸다. 이게 연구 조사로 나온 거죠. 여기 또 고주파 나왔네요. 그렇죠. 김소영 씨, 고주파에서 자 돌고래쇼 한번 가겠습니다. 오늘 약간 어색해하네요. 돌고래 한 마리. 얘가 돌고래 감기 두 마리. 걸렸나 봐요. 아유. 네. 어저께 어쨌든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고주파 소음을 낸다는 사실 어저께 꽁치 못 먹은 거 아니에요?
얘 잠 덜 깼는데 낮에 잔다 그랬잖아요. 자고 아. 있는 애한테 그런 거 시키니까. 그러네. 자, 근데 어떤 식물이냐면요. 여기 연구 조사한 거에 보면은 네. 토마토, 담배. 예, 이런 식물들이 이제 그 스트레스를 스트레, 받으면 아플 때 고주파를 발생한다. 네. 요거 되게 연구를 되게 괜찮게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고주파, 그러니까 식물들한테 물을 안 줬다 그래요. 5일 동안 물을 안 줬대요. 네. 그랬더니 1시간 동안 50번 소리를 질렀다. 야. 그 옆에 식물 옆에 네. 고주파 그 측정기를 갖다 놨대요. 갖다 놓고 물을 안 줬더니 식물들이 고주파를 막 발생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런- 우리 귀에는 안 들린다는 거죠? 안 들리죠? 네. 예, 우리 가청 주파수가 한 20에서 20kHz니까 지금 얘네들이 그 나오는 주파수, 그러니까 식물들이 낸 주파수가 네. 한 40에서 80kHz의 주파수를 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듣는 거죠. 그 이런 소리를 식물들이 내더라. 그렇다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계를 만들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런 게 연구가 나온 거예요. 이게 괜찮긴 한데 엄청 시끄럽겠다. 안 들린다니까요. 아니 그 기계를 설치를 해놓으면 들릴 거 아니에요. 안 들리죠. 측정만 되는 거지. 측정만. 아. 기계만 측정되는 거지. 난 소리로 어떻게 만들어내는 줄 알았어요. 그거를 소리를 그래야지 스피커로 해도 우리는 못 들려요. 아 그렇구나. 김소영 씨 귀로는 들을 수가 없는. 내가 들은 거 뭐예요 그럼? 그건 뭐 또 들었어요? 또 식물 아픈 거? 식물이 소리 내는 거 들었다니까요. 아직도 거기서 지금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식물이요 살아 있잖아요. 네. 그럼 얘들이 어떤 소리를 내고 싶겠어요? 힘들 때 힘들다고 소리 내고 싶겠죠. 자 어쨌든 자 이스라엘의 텔 아부비부대 교수 연구팀이 이제 이런 그 실험을 해가지고 네. 지금 학술지에 발표를 했는데 요게 이런 데 쓰인다는 거예요. 연구가 식물이 이제 물을 안 주면은 고주파를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면 고주파 옆에 측정기가 있다가 그게 수돗물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고주파가 발생이 되면은 물이 자동으로 분사되게 좋네. 물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연구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물이 네. 부족할 때 내는 소리랑 뭐 줄기가 잘렸을 때 내는 소리가 또 달랐대요. 네. 그래서 소음이 많은 온실 속에서 개별 식물이 내는 소리를 확인하고 구분하는 것까지도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식물들이 이제 소리를 낸다는 게 지금 연구 결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네요. 식물도 아파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잘 돌봐야죠. 저는 사실 뭐 우리가 아이들 교육시킬 때 애들 어린애 꼬마 애들이 꽃 꺾으면은 꽃이 아프다 만지지 마라 뭐 이렇게 할 때 사실 거짓말이었거든요. 난 몰랐으니까. 네. 근데 진짜네요. 그러네요. 우리가 못 들을 뿐이지. 네. 네. 얼마나 근데 참 아플까. 신기한 게 왜 꽃 너 예쁘다 예쁘다 해주면 진짜 잘 자라거든요. 그런 얘기 듣긴 했어요.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또. 제가 실제로 해봤어요? 그럼요. 이야. 꺾여 있는 꽃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물에 담궈둔 그냥 그런 어. 꽃이지만 꽃한테 이쁘다 이쁘다 하고 햇볕 방향도 돌려주고 그러면 굉장히 싱싱하게 오래 갑니다. 그거 이쁘다 안 해도 햇볕 방향만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방향 따라 지들이 알아서 고개를 돌리고요. 네. 예. 이쁘다 해줘서 그런 거예요? 아니 자기가 알아서 이제 햇볕 쪽으로 가요. 가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쁘다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두잖아요. 똑같은 자리에 그럼 훨씬 빨리 시들어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쁘다는 안 해도 계속 꽃병을 돌려주면은 그것만은 제가 안 해봤어요. 그걸 해보셔야 되니까요. 네, 제가 네. 한번 해볼게요. 칭찬하지 말고 왜 그 저기 있죠. 그 무심하게 하는 거. 아이. 꽃한테 방향 좀 틀어야겠다 이렇게. 아니 일로 좀 돌아 이렇게 아니, 뭐. 무섭게 꽃한테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연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려 그랬죠. 아니 진짜로 예쁘다 지금 해서 네, 꽃이 잘 자란다 그랬잖아요. 네, 진짜 예쁘게. 저도 그 얘기를 듣긴 했지만 그렇게 그 꽃을 관리를 하면서 예쁘다는 안 하고 예쁘다라는 말만 빼고 그냥 행동만 관리를 해보라 이거죠. 네. 똑같이 크나. 말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네. 네. 그거 갑자기 생각나네요. 좀 뭐요? 다른 얘기긴 하지만 식은 밥을 네. 2개 똑같은 비커에 넣고서 네. 하나에다가 계속 욕을 하고요. 밥도? 밥. 예. 욕을 해주면 얘가 훨씬 빨리 썩고 곰팡이가 생기고 네. 이쪽에다 좋은 말만 해주면 얘는 훨씬 천천히 똑같은 환경에서 밥
다 된 밥에요? 예, 그냥 식은 밥을 퍼서 예. 두 개 똑같이 놓고서 한쪽에다 욕을 하면 진짜예요 이거. 아니, 제 저도- 기억으로는 KBS 아나운서실에서 네. 실험한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 저도 뭐 비슷한 얘기 뭐 욕을 먹은 식물하고 뭐 이런 얘기 듣긴 했는데 네. 근데 밥은 또 처음 들었거든요. 밥에 훨씬 곰팡이가 네. 느리게 생기고 안 상하고 이거 확 썩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침튀긴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가 근데 우리도 나쁜 말 들으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거 근데 뭐 아니겠어요? 밥이 뭘 밥맘이죠. 그 나쁜 말 할 때 나오는 치매 성분하고 네. 이렇게 좋은 말 할 때 나오는 치매 성분하고 뭐 좀 다르다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아 거기까지 그렇군요.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네, 한국의 어저께 3월 30일 아침 한국 시간 아침 KBS 생방송에서 네. 진행자가 진행을 하다가 코피가 났대요. 쭉. 네, 적절한 표현인데. 그러니까요. 네. 옷에도 막 흐르고. 박재민 아나운서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코피를 이렇게 쭉 흘리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생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만약에 생방송 우리도 만약에 김도영 씨가 만약에 오진환 씨 코피를 흘린다. 아, 제가 지금- 어젯밤 또 뭐 하셨어요? 막 이렇게 화를 낼 것 같아요. 왜요? 뭘 얼마나 어쨌길래 저래요? 막 이렇게. 제가 좀 무례한 것 같고 왜 김도영 씨가 화가 나십니까? 예? 그러네요. 왜 정신 화를 바짝 냈어요? 차려야겠네요.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처럼 하고 넘어갈 텐데 엄청 많이 난다 이러면 되게 놀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이제 그 같이 진행을 하던 그 아나운서가 옆에 아나운서가 이제 괜찮으세요? 막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네. 예, 피 닦으면서 또 이 박재민 아나운서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네. 이제 뭐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이랬다고 하네요.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광고 듣고 와가지고 다시 진행을 하다가 또 코피가 멈춰지지 않았나 봐요. 네. 예, 또 흘렸대요. 음, 예, 그래가지고 휴지로 코를 막고 방송을 진행했다. 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괜히 걱정스럽네요. 뭐 큰일이야 있겠어요. 그냥 피곤하니까 낫겠죠. 예, 만약에 여기 지금 뭐 더 다른 일이 생겼으면 아마 또 기사가 나올 텐데 뭐 큰일 아닐 거라고 믿고 그냥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도 네. 있군요. 예. 미소 짓고 또 그런 순간에도 재밌게 잘 재치 있게 넘겼다고 하네요. 코피를 자주 흘리는 좀 잘 흘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 코의 그 혈관이 되게 약하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한 번씩 가서 찢은다는 표현을 쓰던데. 예, 레이저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혈관 뭐, 막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체질적으로 물론 피곤해서 나는 것도 있지만 체질적으로 코피를 좀 많이 흘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밤에 자다가 좀 건조하고 그런 이러면 것도 나죠. 애들이 좀 자주 나나요? 저희 애도 한때 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코피 좀 흘려요. 이렇게 묻어 있잖아요. 흘려 있고 이런데. 네. 예. 어쨌든 피곤하면 또 이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자, 한국에서 요 아이스크림들이 이름이 벼변벼라고 먹어보셨어요? 벼변벼 못 먹어봤고요. 네. 그럼 베벤베 먹어봤어요? 네? 베벤베. 베벤베? 네. 바밤바죠? 바밤바. 바밤바 있고 베벤벼 있고 베벤베 있거든요. 요런 이름이 있는데 이게 진짜 진짜 아이스크림 아니죠? 이게 진짜였습니다. 바밤바 이름인데 이게 쌀로 만들어가지고 네. 벼변벼. 바밤바는 밤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베벤베는 배 맛이에요. 바밤바가 밤이면 네. 변벼벼 해야지. 변벼벼 가운데가 음식이니까. 그거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밤바의 새로운 버전 해가지고 네. 변신해서 벼변벼. 베벤베가 나왔는데 이거 가짜냐 장난이냐 누가 조작했냐 그랬는데 실제로 만우절을 앞두고 한정판으로 내놨다고 하네요. 재밌네요. 예,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내일이 만우절이에요. 그렇습니다. 4월 1일.
예. 평소 거짓말을 안 하기로 유명하신 우리 김소영 씨께서 내가 식물이 말하는 거 봤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걔들하고 맨날 대화를 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거짓말을 합시다. 그러니까요. 네? 내일 어떤 거짓말 하실래요? 내일만은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내일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2020년에 네. 빙그레가 네. 혜태제가 빙가 부문을 인수해서 혜태 아이스크림은 빙그레 소속이 됐다네요. 이것도 몰랐네. 아 진짜? 예. 예. 혜태 아이스크림이 빙그레 거래요. 아 그래서 빙그레 아이스크림하고 혜태 아이스크림하고 막 섞어놓은 건가요? 그런가? 아이스크림은 혜태. 혜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한 빙그레는 두 브랜드 대표 제품을 컬래버레이션해서 한정판을 내놨다고 하네요. 괜찮네요. 재밌네요. 이런 거 지금 한국에 이거 한정판이라 그러니까 네. 한국까지는 안 왔을까 싶기도 한데 미국까지는 안 왔겠죠. 네. 쌍쌍바 메로나 이렇게 쌍쌍바는 초콜릿 맛인데 메로나 맛이 나겠네요. 그런가 봐요. 네. 예. 이렇게 비비빅 이제 밥안바도 있네요. 예. 비비빅은 팥맛인데 밥안바니까 밥맛이 나겠네요. 여기에 이제 그 한정판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팔리고 있고 네. 언제 소진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한정판이다. 그러니까 이런 한정판은 한국에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들어오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그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 먹을 것 쌀맛 아이스바 벼밤바 한번 먹고 싶네요. 배변바? 자 드시고요. 네. 자 저희가 그래서 만우절 기념 장난 뭐라 그래야 되나 만우절 때 세계의 유명한 장난 모음. 예, 이런 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만우절이 영어로 뭐죠? 오진혜 씨. 만우절이 영어로요? 네. Lying Day. 땡. 아, 10,000 카우 데이. 땡. 뭐 있어요? 영어로? 에이프릴 풀스데이잖아요. 아 맞다. 그, 아 맞다. 기억나죠? 한번 네. 들어봤을 거예요. 맞아. 에이프릴 풀스 데이. 미국도 만우절이 있고 뭐 전 네. 세계적으로 다 있죠. 만우절이 있잖아요. 네. 자, 만우절 때 어떤 거짓말들을 해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나 보겠습니다. 일단 그 스웨덴 요 얘기도 한번 들으셨을 텐데 1962년이었습니다. 네. 스웨덴 TV 채널이 하나뿐이었고 네. 예, 요건 이제 흑백이었대요. 네. 그런데 이제 한 방송 기술 전문가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지금 집에서 보고 있는 그 TV 브라운관에 집에 있는 그 나일론 스타킹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싹 씌워서 보시면 컬러로 TV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난리 났어요. 실제로 이제 씌워가지고 막 보여줬나 봐요. 예, 실제 전문가가 이제 그렇게 진지하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네. 다 따라했다 그러죠. 그렇죠. 집에 있는 스타킹 다 찢었겠네. 수십만 명의 시청자들이 이걸 따라했고 생각대로 되지 않자 이제 막 분통을 터뜨린 거죠. 이래서 그 후 4년 뒤 만우절에 스웨덴이 진짜 컬러 TV 방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 요거는 아마 유명해가지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 BBC 방송에서 네. 그 스파게티가 그 열리는 나무 이래가지고 한번 실제로 막 비춰주면서 이런 나무가 네. 발견됐습니다. 막 이랬죠.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에서 그렇게 방송을 하니까 이거 만우절입니다 이렇게 됐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영국의 천문학자 패트릭 무어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4월 1일 9시 47분 되면요 명왕성이 목성 뒤로 지나가거든요. 이때 행성들이 일직선으로 정렬이 되는데 이때 지구에서는 무중력 현상이 일어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중력이면 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9시 47분에 네. 무중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다 뛰어보고 왜 뜬 거냐 이게 무중력 상태냐 막 이렇게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바보가 됐던 적이 있다고 하네요. 이때가 이제 1976년이거든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네요. 그러니까 한참 전이잖아요. 지금부터 네. 한 50년 전. 아까 아니 실제로 그러네요. 제가 네. 태어났는데. 네. 아니 그리고 또 스웨덴 TV도 지금 60년 전 1962년이니까 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순수했나 봐요. 그러게요. 요즘에는 이런 거 없잖아요. 예, 만우절에서 이 만우절의 의미도 좀 많이 퇴색이 됐고 예. 거짓말을 한번 하면서 좀 즐거운 시간을 갖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뭐 온 세상이 거짓말 투성이니까 맞아요. 여기도 작아.
방송에서 하는 것도 이제 안 믿잖아요. 옛날에는 방송에서 무슨 나한테 소리야? 그러면 사실이었는데 그야말로. TV에 못 봤어. TV에 나왔잖아. 저희 어머니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TV에서 봤는데 어디가 안 맞아. 좋더라. 뭐 꼭 맞아. 이거 해야 된다더라면 항상 TV에서 봤는데 이러시거든요. 맞아요. 예. 그때는 지식을 접할 때가 거기밖에 없죠, 뭐. 그렇죠. 예. 자, 1989년도에 3월 31일 만우절 하루 전날 영국입니다. 네. 무슨 일이- 하늘에서 네. 원반 비행 물체가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 TV 라디오에서 막 보도를 하고 난리 났어요. 저기 네. UFO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찰들도 오고 네. 막 그랬는데 요 UFO 그 원반 비행 물체가 땅에 딱 내려오니까 거기에서 슈트를 입은 작은 장난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 UFO는 영국의 억만장자이자 버진그룹 회장인 리처드 브랜슨이 만우절을 기념해서 사람들 놀래켜 주려고 열기구를 띄운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속일래도 속일 수가 없어요. 맞아요. 각자 뭐 카메라부터 해서 뭐 망원 렌즈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찍어가지고 아니다 확인했어. 이거 바로 올라오니까요. 그리고 캐나다로 가보겠습니다. 캐나다 환경부에서 토네이도의 무스 아시죠? 이 큰 네. 소가 생겨 무스가 날아가는 기현상을 국민들한테 경고를 했거든요. 예. 그 과학자들이 토네이도가 나타나서 자기한테 올 때 네, 국가를 부르거나 국가 네. 체크무늬 옷을 입어야 이 토네이도를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예. 사람들 이런 거는 근데 사실 장난치면 안 되는데 예. 그죠? 자, 그 다음에 캐나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캐나다의 첨단 기술 두뇌 역할을 하는 국립연구원에서 창밖으로 좀비가 보인다면서 그간 연구해왔던 좀비 백신이 소용없다. 이걸 트위터로 알렸대요. 좀비 백신이 있어요? 좀비가 있어요? 좀비는 곧 나올 것 같아요. 예? 좀비가 영화를 보다 보면 또 곧 나올 것 같죠. 또 좀비 본 거 아니에요? 한번 본 것 같기도 하고. 딸아이가 굉장히 많이 아팠을 때 예. 약 먹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신발 신으러 가더라고요. 그때 진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예. 자, 내일 만우절인데 뭐 정말 왜 그 피해 안 끼치는 네, 기분 좋은 장난들 좀 치시고요. 거짓말 오랜만에. 예. 뭐 평일에는 계속 안 좋은 거짓말을 했다면 그날만큼은 하얀 거짓말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우절이라 그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또 거짓말로 장난치면 좀 약간 짜증 날 것 같아요. 저는. 전 재밌던데. 뭐 그래요?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나 사실 너 사랑했어 뭐 이런 거 오면 그런 거를 거짓말한다고요? 그런 것도 많이 했죠 한때 유행처럼. 나 사실 비밀이었는데 네. 내일까지만 회사 다녀 뭐 이런 거. 그런 거. 진짜 왜 뭐 때문에 안 좋은 일 있어 술 한잔 할까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술 한잔 하면서 만우절이지롱 했던 기억이 있네요. 자, 음악 하나 듣겠습니다. K 윌 부릅니다. 말해. 뭐해?